자, 3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 제목은요, 베스트 초이스 20가지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수시 전형은 이러한 학생들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기임을 생각하는 학생들이겠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학생도 있고 특례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특례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형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6개의 주요한 전형들이 있어요. 그건 특례가 되더라도 좀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 국제학교와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국내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국사를 108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지원 자격이 생기고요. 외국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를 보면 지원 자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20가지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전형들이 20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전형들은 이쪽이에요. 관심이 있는 전형들도 이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어가 굉장히 잘 하는데 내신이 좋지 못해서 어학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 점차 사멸을 하다 보니까 그 리스트들을 그래도 이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유효할 수가 있겠죠. 또한 올해 재수는 절대로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어떻게든 전형은 채워서 6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삼특보다는 아무래도 전형의 개수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눈여겨봐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석은 바로 이 전형들이 될 건데,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국제형과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1개 전형이 더 있는데, 먼저 국제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를 지원할 때 이쪽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도기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국제인재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뭐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우리나라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의외로 이쪽 전형에서 지원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국제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지켜볼게요. 보면은 교과에서의 수강, 그러니까 교내에서의 수강을 하는 AP나 IB 등을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그런 맥락인 건데, 내가 독학을 해서의 AP 점수나 SAT 점수나 이런 거 교과목에 없을 경우에는 평가상으로는 되진 않지만,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출을 한다고 해서 빵점 처리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활동과 수상 각 교내에서예요. 교내에서의 내용들이 한 학기당 1개다. 그러니까 6학기죠. 그러니까 6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다. 모집 정원은 96명인데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UICA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합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5개에서 6개겠네요. 왜냐면 수시에서는 아시아 관련되어 있는 그 학과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3특으로 쓰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아시아는 빠지는데 UD, 하스, ISE 글로벌 인재를 합쳤을 때 8명을 뽑습니다. 3특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근데 국제형으로 쓰게 되면 96명을 선발을 한다는 거니까 정원에 있어서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경쟁적이다. 경쟁률이 있다. 굉장히 조금 지원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이고, 22년 전형 때에는 5.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인재 전형으로 넘어와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라면은 모집 정원이 일단 124명으로 좀 더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한 4-5개를 쓸 수가 있었는데 학부를 결정을 할 때, 근데 여기서는 UD와 하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22년도 전형이었을 때는 5.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2개를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2개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전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형은 삼성전자와 협약하에 만들어진 전형이고, 이 전형을 합격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과를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로 들어간다라는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해요.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한국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13.63대 1로 굉장히 좀 앞에 있는 것들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국제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시와 3년 특례를 다 합쳐서 6개의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연대는 국제형 UD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2개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노하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6개의 교내 활동과 수상 경력을 결정해야 될 때 이쪽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셔라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화 시험 아까 전에 잠깐 나왔을 때 SAT나 IB, AP 이런 표준화 시험들이 제출은 가능해요. 활동증빙 서류 목록 리스트를 보면 학생부 대체서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리스트에 보면 토플이나 밖에 있는 뭐 과외의 어떤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0점이 되는데 얘네들은 제출했을 때 0점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로컬에 있는 학교였는데 AP나 IB를 안 해요. 근데 해외에 있는 대학교를 먼저 지원하느라고 SAT 점수가 있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세요. 평가를 하든 안 하든은 학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고교 재학 시의 선적 내역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 외에 연세대와 이슈가 또 항상 있는 게 있죠. 뭐냐면 국내에서 본 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여름방학 때 와서 어떤 걸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 학기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다음 학기가 한국이면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종강하고 난 다음에 본 시험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고교 블라인드, 수시는 모두 고교 블라인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지우고 학교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신상 내역 지운 다음에 이렇게 성적상이나 이런 것들 점수만 나와 있는 것들만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나는 내 거인 거를 어떻게 학교 측에서 알아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본과 지워진 거 두 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항을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학교 측에다 막 전화하시고 막 이러면서 소모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른 전형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 가능하다, 국제형에서 UD와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개를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 특기자는 세 개의 종류가 있어요. 국제학부 특기자, 그 다음에 어학 특기자, 그리고 과학 특기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연대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눈여겨보면 국제학부 특기자에서 보시면 국내 해외 뭐 고교 3년 졸업 뭐 다 동일하고요. 근데 토플, SAT 등 모두 제출이 가능해요. 즉 교내와 교외에 있는 것들도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 연대와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각 4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내 거 4개, 이 활동수당 경력 내용 중에 교외 거 4개 이렇게 해서 서식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모집 정원은 54명입니다. 자, 본래 3특으로 인원수를 지원을 하게 되면 선발 인원이 굉장히 좀 적죠. 근데 이화여자 국제학 특기자로 쓰게 되면 54명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인원수를 뽑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4배수는 뭐냐면 1차에서 200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SAT 점수를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서 이제 뒤에 2차에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된다는 거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국제학, 과학 특기자 등이 역시나 중복 지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연대랑 비슷하죠? 지금 이화여대만 2장 카드를 제출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22년도 전형에서는 3.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학특기자인데요.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 인원에 있어서 50명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전형이었을 때 경쟁률은 5.02대 1이었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들을 간 다음에 어떤 학과를 가게 될까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랜튼이라고 해서 국제학부를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의 경쟁률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22년도에 입시 결과예요. 그리고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과들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과를 갈 수 있는지와 경쟁률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사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본래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계열이나 교육계열에 있어서의 좀 유명한 학교이죠. 근데 보면 의외로 작년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5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오히려 영어 영문이나 그 다음에 중어 중문이 그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 과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사실 이 전형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통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과학 특기자를 지원을 하려면 특정한 과학 실적물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 요건 같은 거 없고요. 수학도 제출이 가능해요. 자, 교내와 교외 각각 활동수당을 4개씩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물론 과학 실적물이나 이런 것들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더불어서 수학도 그걸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 우리나라 보통 보면은 해외 국제는 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의 수학 어떤 시험이나
그러면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AMC나 UKMT 같은 것들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채워 넣어도 지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경쟁률을 보시면 3.92대 1로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특기자 전형을 쓴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이렇게 다양해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 타 대학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특기자로 200여 명 정도를 1차에서 뽑죠. 근데 거기에서 뭐 물론 2차에서 최종 선발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균적인 3년 특례의 경쟁률을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지원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교내 교외 모든 내역이 제출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연대와의 차이점이죠. 중도기국 후 한국 취득 표준화 공인 어학 제출 불가하다라는 거는 원래는 됐었는데 이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학기가 국내면은 그 내용을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공 적합하되 다양성을 좀 더 중시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진하고 농도 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리더십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계 전형 동시 지원,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특례보다 낮은 경쟁률, 이게 이대의 특기자 전형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수시 특기자 20가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20가지의 전형 중에서 5월 초에 최종 요강이 나왔을 때 그 바뀐 점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특이 되든 3특이 안 되든 중도기임을 하든 어찌됐든 내신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어학특기자 전형을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14개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으니까 재수를 할 수가 없거나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로는 역시 똑같은 학생들이 내신이 근데 굉장히 좋고 표준화 시험이 점수도 좋다. 3특만 무조건 4장, 6장 쓸 게 아니라 한 4장 정도를 3특을 썼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6개의 전형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고려가 필수적이고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 7월 달에 이제 3년 특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나 9월 달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을 같이 합쳐서 6개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수시 전형 지원들 대해서 간략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전략적인 지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